끊임없이 진화하는 사회의 반영인 패션은 수세기 동안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실용적인 의복에서부터 오늘날의 아방가르드한 창작물에 이르기까지 패션은 자기 표현의 강력한 형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패션은 우리의 정체성, 열망, 가치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역사를 통틀어 패션은 문화적 변화, 기술 발전, 그리고 디자이너들의 선구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정교한 자수에서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드레스에 이르기까지 패션은 인류 문명에서 항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패션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가치관, 신념, 열망을 반영하는 시각, 언어입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 지위,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여러분을 패션 역사의 기록을 따라가는 매혹적인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입는 방식을 형성한 주요 시대, 트렌드, 디자이너들을 살펴보면서 말이죠. 문명의 요람에서 의복은 주로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타는 듯한 사막의 열기를 이겨내기 위해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리넨 소재의 옷을 입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 정교한 장신구로 치장했습니다. 한편 고대 그리스인들은 토가와 같은 흐르는 듯한 드레이프를 선호했는데 이는 그들의 민주적인 이상을 상징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의복이 사회적 위계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토가의 색상과 스타일이 계급과 지위에 따라 달랐습니다. 고대 문명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패션의 세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사회에서 의복은 실용성과 상징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물 가죽이나 식물 섬유와 같은 재료는 악천후로부터 보호 기능을 제공했으며 깃털이나 뼈와 같은 기본적인 형태의 장식품은 부족적 소속과 사회적 위계 질서를 나타냈습니다.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의복도 진화했습니다. 직조 및 염색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정교한 의복이 만들어졌고 종종 복잡한 패턴과 색상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술과 테슬로 장식된 정교하게 짜인 튜닉과 로브가 부와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이 시대의 직물 조각 발견은 초기 문명의 장인, 정신과 예술성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무더운 기후 때문에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천인, 리넨이 선호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또한 염색 기술을 숙달하여 옷을 장식하는 생생한 색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종종 정교한 주름과 드레이핑을 특징으로 하여 우아함과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실용성, 상징주의,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미학이 의복에 흥미롭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문명은 복장을 통한 자기 표현에 대한 인간의 지속적인 욕구를 보여주면서 패션의 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의 기능적인 의복에서부터 확립된 문명에 보다 정교한 창조물에 이르기까지 의복은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지위, 개인적 스타일을 보여주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패션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이 급증했습니다. 교회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남녀 모두에게 겸손한 복장을 요구했습니다. 긴 튜닉과 로브가 일반적이었으며 몸을 가리고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자신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벨벳이나 실크와 같은 고급스러운 천을 옷장에 추가했고 종종 정교한 자수와 보석으로 장식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사치금지법은 특정 계층의 특정 재료 및 스타일 사용을 제한하여 의복과 지위 사이의 연관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5세기에서 15세기까지 지속된 중세시대는 기독교와 봉건제의 부상으로 인해 패션 트렌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으로 의복이 계급과 지위를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새로운 사회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교회에서는 검소함과 겸손함을 장려했지만 귀족들은 복장을 통해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이념을 반영하는 독특한 실루엣, 원단, 장식이 등장했습니다. 중세 패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는 재단의 진화였습니다. 의복은 여러 겹의 옷 아래로 신체의 형태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남성용 튜닉과 호스는 몸에 더 가깝게 맞도록 재단되었으며 여성용 가운은 더욱 타이트한 상의와 흐르는 듯한 스커트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끈과 단추를 사용하여 핏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실루엣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원단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하기 쉽고 내구성이 뛰어난 양모는 평민들의 주요 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동양에서 온 실크나 이탈리아에서 온 벨벳과 같은 고급 수입 원단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종종 암흑기로 인식되는 중세 시대는 패션 분야에서 창의성과 혁신이 꽃을 피웠습니다. 실용성과 사회적 규범이 의복의 많은 부분을 좌우했지만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는 정교한 디테일, 고급스러운 원단, 진화하는 실루엣에서 그 출구를 찾았습니다. 이 시대는 예술성과 개성이 중심이 된 르네상스 시대의 패션 혁신의 폭발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르네상스는 문화적 부흥의 시대였으며 패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종교적 금욕주의에서 아름다움과 인본주의에 대한 고전적 이상으로 강조점이 옮겨갔습니다. 이탈리아는 피렌체와 베니스와 같은 도시에서 엑스퀴짓한 원단과 의복을 생산하면서 패션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숙련된 장인들이 부유한 고객을 위해 맞춤 의복을 제작하면서 오뜨 꾸띠르가 탄생했습니다. 이 시대는 풍요로움과 웅장함을 기념했으며 의복은 부와 예술적 표현을 과시하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유럽을 휩쓴 엄청난 문화적, 예술적 변혁의 시기였던 르네상스는 패션 감각에 있어서도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세 시대의 겸손함과 소박함은 사라졌습니다. 르네상스는 아름다움에 대한 고전적인 이상을 받아들여 인간의 형태를 찬양하고 풍요로움과 웅장함을 만끽했습니다. 이 시대는 패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현대 오뜨 꾸띠르 개념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탈리아를 패션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르네상스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공작 실루엣의 등장이었습니다. 특히 남성복은 패딩 처리된 더블릿, 부푼 소매, 정교한 코디피스를 특징으로 하여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이렇게 과장된 실루엣은 남성성을 강조하고 힘과 남성다움을 발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성복 또한 변화를 겪으면서 중세 시대의 길고 흐르는 듯한 가운에서 허리선을 강조하는 보다 구조적인 실루엣으로 이동했습니다. 고래뼈나 뻣뻣한 리넨으로 만든 코르셋은 필수 속옷이 되어 허리를 더욱 잘록하게 하고 가슴을 들어 올렸습니다. 르네상스는 섬유 생산 및 장식 기법에서 창의성과 혁신의 폭발적인 시대였습니다. 실크, 벨벳, 브로케이드와 같은 호화로운 원단이 동양에서 수입되어 르네상스 복장에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정교한 자수, 복잡한 레이스 세공, 귀중한 보석이 의복을 장식하여 옷을 입을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시대는 장인 정신과 예술성을 기념했으며 숙련된 장인들은 수많은 시간을 들여 재단과 장식의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르네상스는 패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금욕주의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창의성, 개성, 인간의 독창성에 대한 찬사를 받아들인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예술성, 장인 정신, 아름다움의 추구를 중시하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